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360쪽 형벌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까지 뭘 배웠습니까? 범죄를 배웠단 말이에요.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미수, 공법, 재수 이런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범죄에 대한 대가가 형벌 아닙니까? 형벌. 그래서 형벌을 배우는데, 자, 우리가 간략하게 앞에 배웠던 거지만 형벌의 뜻이 뭘까? 뜻. 우리 알다시피 범죄에 대한 대가가 두 가지가 있죠. 형벌과 보완처분이잖아요. 형벌과 보완처분. 자, 내가 만약에 살인했다. 그러면 형벌, 사형. 또 내가 만약에 강간을 범했다. 강간죄, 보완처분, 전자발찌 부착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벌과 보완처분은 범죄에 대한 효과지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두 개를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효과. 그런데 앞에서 배웠지만 형벌은 과거에 대한 복수지요. 과거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래서 무슨 원칙? 책임주의죠. 책임주의. 그렇지만 보완처분은 조두순이 나오면 또 강간성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래 위험성에 대한 예방이죠. 무슨 원칙? 비례성 원칙이죠. 그래서 형벌과 보완처분은 똑같다라고 본 것이 이론론이죠. 주관주의죠. 형벌과 보완처분은 다르다라는 거 이론론이죠. 이거 객관주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왜 형벌을 가할까? 형벌의 목적이 뭘까?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 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응보용주의가 있죠. 아니다. 형벌은 너무, 음보는 야만적이다. 목적이 있다. 일반의 방주. 일반인들 범죄 못하게끔. 아니다. 범죄는 개선교화시켜 사회 복지신거 특별해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응보, 100% 목적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다수설은, 기본 틀은 응보입니다. 응보용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그렇죠? 응보용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목적용주의를 보완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적용주의. 즉,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할까요? 절충형 응보용론이라고 하죠. 절충형 응보용론. 자, 이렇게 본 것이 다수설입니다. 절충 응보용론. 그래서 그런 내용이 교과서 몇 쪽? 우리 360쪽에 나와 있죠. 자, 이런 것은 앞에서 우리 배웠던 거 복습한 거죠. 그래서 형벌의 뜻이 뭘까? 형벌의 뜻, 과거에 대한 책임, 과거에 대한 제재로 책임 원칙 지배하고 있고, 형벌의 목적이 뭘까? 절충형 응보용론, 이런 부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큰 문제가 없고 시험에 안 나오고, 자, 세 번째가 이제 형벌의 종류란 말이에요. 형벌의 종류. 형벌은 과연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세 번째, 형벌의 종류. 우리 형법 41조 있잖아요. 순서 외워야 됩니다. 순서. 41조에 순서가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중한형이에요. 밑으로 갈수록 경한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그대로 암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형벌의 종류 도대체 뭐가 있을까? 자, 이렇게 봅시다. 사과할 때 내는 돈을 갖다가 사징금이라고 합니다. 사징금.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야, 미안해. 라고 한 것보다 사과하면서 돈 주면서 미안한 게 낫겠죠. 그래서 사과할 때 내는 돈을 뭐라고 한다? 사징금. 사징금이죠. 사징금. 그런데 누구나 돈 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위로하죠. 자자, 괜찮아. 자자. 근데 아무리 위로해도 돈을 벌어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벌구. 그리고 과몰은 그냥 그대로 암기하십시오. 과몰. 그래서 사징금 자자 벌구가몰. 사징금 자자 벌구가몰. 그래서 사는 사형. 징은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따라할까요? 사징금, 자자, 벌구가몰. 순서 나옵니다. 순서 외워야 됩니다. 암기. 그러면서 우리가 사형은 목숨 끊은 거야. 생명형이에요. 생명형. 목숨 끊어버린 거죠. 무섭죠?
징역금고하고 구류는 가두는 거니까 자유형입니다. 우리 자유를 속박하죠. 자유형. 이에 대해서 의사 자격 상실, 변호사 자격 정지, 명예형이죠. 명예형. 명예형. 그리고 벌금 과료 몰수 재산형이란 말이에요. 재산형.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 배우고 있겠지만 지금 형사소송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있잖아요. 직결심판 대상이죠. 직결심판.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그리고 벌금 과료 몰수 있죠. 벌금 과료 몰수. 이거 약식 절차, 서면 재판이죠. 약식 절차. 그래서 이런 재판을 있잖아요. 원래는 재판을 FM대로 1심, 2심, 3심 해야 되지만 이들은 그냥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특별절차라고 하죠. 형사법에서 특별절차. 아무튼 순서 사징금 자자 벌구감물 순서 꼭 암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몇 쪽? 우리 360쪽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쳐놨죠? 사징금 제일 밑에 있는 박스의 법조문 사징금 자자 벌구감물. 그리고 교과서 361쪽 그 표 있죠? 표에 나와 있죠? 사형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우겠는데, 자 볼까요 한번. 사형은 뭘까? 생명이잖아요. 사형 존치론이 있고 폐지론이 있단 말이에요. 존치론과 폐지론. 사형 제도는 있어야 된다. 아니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갖다가 거두는 것은 이건 심만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의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폐지론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사형 제도에서 합헌을 취하고 있죠. 합헌설 헌법에 합치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사형 제도에 대해서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통은 상대적 법정형이요. 상대적 법정형.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그다음에 무기고냐 이렇게 다른 형벌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것 딱 하나 있어요. 여적죄. 93조 여적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국과 합시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사형 하나만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여적죄. 적국과 합시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적죄 딱 하나만, 사형 하나만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상대적 법정입니다. 상대적 법정형. 대부분에 있잖아요. 사형에 해당한 범죄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살인이 들어가요. 살인. 무슨 살인? 강간살인, 인질살인, 존속살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살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살인이 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으로 사형 규정하고 있는 거 애워겠죠? 이렇게 외웁니다. 내외 폭사, 현주치사, 해상강도치사. 자, 따라서 할까요? 내외 폭사, 현주치사, 해상강도치사. 가끔씩 나온단 말이에요.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 사용죄, 현주, 건주물 방화치사죄, 해상강도 강간치사죄. 그러니까 이것은 살인이 안 들어가 있어도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몇 쪽? 362쪽 봐요. 362쪽. 제일 위에 법정형이 사형이 있는 범죄죠.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저것만 외워요. 내외, 폭사, 현주치사, 해상, 강도, 강간치사 빼놓고는 대부분 살인이 들어가 있어요. 강간살인, 인질살인, 전속살인처럼. 자, 그러면서 이런 게 사형 제도였고, 자, 자유형이죠. 자유형. 세 가지가 있죠. 징역, 금고, 구류가 있습니다. 징역, 금고, 구류가 있어요. 그러면 징역은 1월 이상입니다. 1월 이상 30년 이하예요. 금고도 똑같아요. 1월 이상 30년 이하고 가중하더라도 50년 초과 금지예요. 영원히 있는 걸 무기징역이죠. 그러면 징역과 금고의 차이 있죠. 징역은 교도소에 공장이 있어요. 정역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금고는 그런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원하면 일할 수 있어요. 교도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한단 말이에요. 공장에 있어서. 그래서 징역은 1월 이상 30년 이하고 금고는 똑같아요. 그리고 50년 초과 못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무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할 것은 구류는 뭐예요?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요. 30일 미만 얼마예요? 29일까지겠죠.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니까 29일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숫자 계산할 때 따라서 할까요? 이상 이하
이상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이상 하면 5, 6, 7, 8. 6 이하면 6, 5, 4, 3. 그 다음에 미만 초과이잖아요. 미만 초과는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5 미만하면 4, 3, 1. 5 초과하면 6, 7, 8, 9. 알겠죠? 그런 걸 꼭 명심하십시오. 자, 아무튼 이런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자유형 363쪽 자유형 42조 징역. 다음에 구류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쭉 봤습니다. 다음에 교과서 360 몇 쪽을 보자 그러면 뒤에 먼저 명예형부터 봅시다. 명예형부터. 자, 교과서 371조 1조 봐요. 371조 뭐가 있습니까? 명예형이 있죠. 명예형. 명예형이 있어요. 명예형은 자 의사 자격상실, 변호사 자격정지. 그러니까 수용자, 재소자 원부에 기재하고 주소지에 통보한단 말이에요. 주소지에 통보해. 이런 것이 명예형인데,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상실, 또 하나는 자격정지가 있어요. 자격을 상실, 의사 자격상실, 변호사 자격정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43조 자격상실이 있어요. 43조 1항. 그리고 자격정지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정지, 선고정지가 있어요. 선고정지. 그래서 43조 2항, 44조. 자, 그러면 주목. 자격상실은 의사 자격상실, 변호사 자격상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만약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근거 판결이 선고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라서 할까요? 공선공법 따라서 합니다. 공선공법 시작. 공선공법. 공무원 될 수 없어요. 공무원 될 수 없어요. 공무원. 선거권, 피선거권 없어요. 공법상 업무 못해요. 업무 못해요. 법인의 이사 감사 못한단 말이에요. 재산관리 못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할까요? 공선공법. 당연히. 그러면 신창원이 무기형 됐죠? 강호순이 사형받았잖아요. 공무원, 선거권 다 없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자격정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정지, 당연히 정지돼서 스탑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주목. 교도소 봐봐요. 만약에 의사 A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4년 선고받았어요. 자격정지 4년. 그러면 일단 감옥살이 3년 하겠죠. 감옥살이 3년 한단 말이에요. 3년 하고 나서 나와서 의사 자격정지 몇 년? 4년 동안 의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4년 동안. 그렇죠? 그러면 감옥살이 동안 당연정지된 게 있어요. 감옥살이 동안. 이 중에 세 가지. 따라서 할까요? 공성공.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의사 A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4년을 받았다. 그러면 이 감옥살 동안은 당연히 뭐다? 공무원 선거권, 공법상 업무 못해요. 그러나 회사 이사 감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고정지는 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1월이었죠. 이건 1년 이상 30년 아닙니다. 15년 이하입니다. 다 이때까지 30년이에요. 30년. 근데 또 1월이잖아요. 하이가. 근데 이건 1년 이상 15년 선고정지. 이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감옥살이 맞춰놔서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명예형 있죠. 교과서 371조 43조 자격상실 법조문입니다. 그 밑에 박스에 있는 법조문 있죠. 43조 2항 당연정지고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44조 선고정지가 있죠. 1년 이상 15년 이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재산형이란 말이에요. 재산형.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재산형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재산형. 그래서 여기 볼까요? 재산형을 좀 공부합시다. 재산형. 재산형을 정리합시다. 자, 이제까지 봤던 것이 우리가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의 문제였고 지금부터 배울 것이 재산형입니다. 재산형. 그러면 재산형은 세 가지가 있지요. 재산형은 세 가지가 있죠. 벌금, 과료, 몰수가 있잖아요. 벌금, 과료, 몰수. 그래서 우리 먼저 자 재산형 중에서 벌금, 과료, 몰수가 있는데 이 과료하고 구별할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과태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이건 질서벌이에요. 행정질서벌. 내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했다. 이거 과태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료가 형벌이지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벌금은 뭡니까? 5만 원 이상입니다. 5만 원 이상. 상한은 제한 없어요. 우리 형법은 총액 벌금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총액 벌금제도. 그리고 경제력에 따라서 벌금을 달리하는 일수 벌금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형법은 벌금은 상속 안 돼요. 대납 안 돼요. 분납도 안 냅니다. 아무튼 5만 원 이상이고 상한 제한 없어요. 10억, 100억, 1000억 다 된다는 거예요.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9,999까지 되죠. 자, 그래서 벌금 과료는 30일 내에 판결 확정부터 30일 내에 완납해야 되는데 만약에 완납 못 하잖아요. 그러면 몸으로 떼야 돼요. 노역장 유치처분 한다. 노역장 유치처분. 이걸 갖다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환영처분이라고. 따라서 할까요? 환영유치. 시작. 환영유치입니다. 그래서 벌금은 30일 내에 완납해야 되는데 완납 못 한다. 그런데 그럴 때는 노역장 유치 환영처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자 벌금형을 못 낸다 그러면 벌금형 1일 이상 얼마? 1일 이상 3년 이하 몸을 떼웁니다. 자 과료 안 낸다 1일 이상 30일 미만 몸을 떼웁니다. 알겠죠? 이런 걸 뭐라 한다? 노역장 유치예요. 그러나 시험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런 게 안 나오고 몰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몰수에 관한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흐름 파악하고 우리 뭘 공부한다? 몰수만 조심합시다. 몰수는 뭘까? 자, 몰수의 뜻. 몰수는 범행에 사용했던 칼, 도끼, 몰수하겠죠? 그래서 몰수는 물건에 대한 대물적 보안 처분입니다. 대물적 보안 처분. 왜? 두 번 더 사용 못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몰수는 있잖아요. 형을 선고 안 하는데도 따로 선고할 수 있어요. 첨가시켰어요. 부가형입니다. 부가형. 정리할까요? 대물적 보안 처분. 다음에 부가형입니다. 그러면서 몰수는 이무적 몰수가 원칙이에요. 몰수 할 수 있다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무적 몰수가 원칙이란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몰수하는 거 필요적 몰수가 있어요. 필요적 몰수. 그러면 어느 경우 필요적 몰수할 거예요. 암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편 흡식기라든지 필몰입니다. 또는 있잖아요. 뇌물 같은 거. 뇌물. 또는 배임 수재물입니다. 배임 수재물. 암기해야 돼요. 배임 수재물은 필몰입니다. 배임 증재물은 이무적 몰수예요. 배임 수재물 필몰. 배임 증재물 이무적 몰수. 암기 수재물만 수재물만. 그리고 특별법상 몰수. 관세법, 조세법, 주세법, 특별법상 몰수. 이럴 때는 필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몰수해야 한다죠. 아편흡식기, 뇌물, 배임 수재입니다. 배임 증재 안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상, 관세법, 조세법, 주세법 이런 것들. 그런데 몰수가 불가능하지요. 그럼 뭐합니까? 추징한단 말이에요. 추징.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무원인데 1,000만 원 뇌물 받았단 말이에요. 1,000만 원 뇌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300만 원 소비했단 말이에요. 300만 원 소비. 그럼 남은 돈 얼마입니까? 700이죠. 그러면 700은 몰수죠. 700은 몰수한다. 몰수하겠죠? 몰수한단 말이야. 몰수하고 자 300 소비한 건 몰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액을 추징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까 몰수는 이무적 몰수가 원칙이지만 추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요적 추징한답니다. 추징한다. 그래서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자 365쪽에 거기 48조 법조문 있죠. 그래서 그 1항 봐요. 끝에 봐요. 몰수할 수 있다.
저 이무적 몰수죠. 그렇지만 자, 몰수할 수 있다고 했죠. 몰수할 수 있다. 그런데 쭉 넘기면 369쪽 펴봐요. 369쪽. 자, 거기 박스에 48조 2항이 있죠. 추징 나왔잖아요. 추징.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가 불가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징한답니다. 몰수할 수 있다. 추징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리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아무튼 대물적 보완 처분이고 부가이면서 원래는 이무의 몰수지만 추징은 비례 추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러한 몰수의 요건, 어느 경우에 몰수를 할 것인가 요건. 자, 지금부터 우리 형법 제 48조에 몰수의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요건, 몰수의 요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합시다. 몰수에서 지금 이무적 몰수가 원칙이고 필요적 추징인데 이 몰수의 요건이 뭘까? 두 번째 따로 볼까요? 따로 18조 보니까 따로 봅시다. 요건. 요건은 48조에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건의 요건, 대인적 요건이 있고, 두 번째 대물적 요건이 있어요. 사람의 요건. 항상 몰수는 48조 1항 보면 범인 위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범인 위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 것 몰수할 수 없어. 범인 것. 범인 것과 공범자 것만 몰수할 수 있지. 제3자 것은 몰수할 수 있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인 위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다만 범인 위해자가 뻔히 범죄로 상황을 알고 정을 알고 취득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몰수할 수 있어요. 알고 취득할 때 이건 몰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몰수는 범인 것과 공범자 것만 몰수할 수 있고 제3자 것을 몰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뻔히 그 제3자가 범죄의 생활을 알고 취득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제3자 것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물적 요건. 항상 몰수는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범행에 사용했던 칼, 도끼 제공하려고 한 물건, 도박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금, 아편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원료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범죄 행위로 만들어졌거나 취득한 거. 범죄 행위로 만들어진 거, 위조통화, 위조문서, 위조유가증거 또는 범죄 행위로 취득한 거, 도박에서 딴 판돈 이거죠. 판돈이란 말이에요. 또 전이호의 대가로 취득한 거, 작물을 매각해서 받은 돈, 또 인신을 받은 돈 이걸 한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온다? 몰수할 수 있는 거가 없는 거, 그거 구별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몇 쪽 볼까요? 368쪽 봐요. 일단 368쪽을 보기 전에 잠깐만 판례 좀 몇 가지 봅시다. 자, 교과서 367쪽 볼까요? 367쪽의 핵심 판례. 거기 보면 2번 봐요. 황금성 게임기의 본체 몰수할 수 있습니다. 3번 중요하죠. 성매매 알선 건물. 성매매를 한 걸 알면서도 제공하는 건물 있잖아요. 몰수할 수 있어요. 자, 성매매 건물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것이 교과서 368쪽. 거기 밑에 표 있죠. 몰수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몰수할 수 있는 거에 자 369쪽이 제일 위에 있는 표 있죠. 표 보면 피해자를 하여금 다섯 번째 점 피해자를 하여금 사기 도박에 참여하기엔 고액수표 또는 밀수형 선박. 자, 공범자 소유물. 자, 그 밑에 성매매 알선 건물. 당연히 몰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몰수할 수 없는 거 바로 우측에 봐봐요.
제일 위에 거 뇌물로 공화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어. 성행위도 뇌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돈으로 특정 안 됐단 말이에요. 몰수 못합니다. 그리고 니은번 아직 등록하지 않은 달러, 아직 송금되지 않은 돈, 수표현금, 이것들은 몰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몰수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거기에다가 별표 한 개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6번 추징폐기 나와 있죠. 추징폐기. 추징폐기인데 3번 봐요. 특히 폐기, 문서도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유가족은 폐기시켜.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린다. 그러면서 리을번 봐요. 그 박스 밑에 리을번. 추징가액 산정식이 중요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언제다? 몰수 불능시설이 아니라 따라서 할까요? 판결 선고시입니다. 판결 선고시 기준이고, 그리고 공동표인 개별 주식 알 수 없을 때 평등하게. 그러니까 A가 300 받았고 B가 500 받았고 C가 200 받았단 말이에요. 공동으로 300, 500, 200. 그러면 원래 각자 300, 500, 200 추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 수 없다. 그럴 때는 n분의 1, 333만 원씩 이런 식으로 추징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요. 다음 페이지 370쪽. 그 A 나왔죠. 추징가액의 산정식이 언제 나왔습니까? 판결 선고시입니다. 니 비버 시험에 많이 나왔죠.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 추징할 수 있어 없어요? 몰수 추징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형벌의 종류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벌의 종류에서는 우리 사징금, 자자, 벌구가물에서 뭐가 중요했어요? 몰수. 그래서 몰수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우리 세 번째 봤죠. 어느 경우 몰수한다. 몰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몰수할 수 있는 거, 성매매 거물 같은 거, 몰수할 수 있었죠. 그러나 몰수할 수 없는 거, 아직 송금하지 않은 수표 현금 같은 거라든지,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 안 됐죠? 이런 것들 암기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자, 여기까지 형벌이 뭘 배웠습니까? 종류를 봤단 말이에요. 종류. 사징금, 자자, 벌금을 보면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몰수였죠. 몰수. 우리가 몰수를 이해하는 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죠. 그럼 우리가 형의 종류를 봤단 말이에요. 형의 종류를. 그러면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양적. 형의 양을 정하는 거. 형의 양적입니다. 교과서였죠? 374쪽 펴볼까요? 교과서 374쪽. 형을 정하는 거. 우리가 이제 네 번째 형의 양적입니다. 양적. 형의 양을 정하다. 네 번째 형의 양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부분 법조문이기 때문에 판례도 쉽기 때문에 그냥 쭉 보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형의 양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 단계. 형의 양을 정한다. 양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따라서 할까요? 법정형. 법정형이 있어요. 두 번째가 처단형이 있어요. 처단형. 세 번째가 선고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법정형은 법조문에 있는 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단형은 이제 형법 조문에 있으니까 이건 딱 정해졌어요. 형법 조문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형 범위에서 형을 가중하거나 형을 올리거나 감경한다. 이런 걸 우리 뭐랍니까? 처단형이요.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판사가 땅땅 때리는 형, 이걸 우리 뭐라 합니까? 선고형이란 말이에요. 선고형. 때릴 때는 양형. 우리 형법에 양형 참작사유라고 있어요. 51조. 그래서 형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고형이 때리면 자, 주문. 재판의 결론이죠. 징역 10년에 처한다. 주문. 이유. 주문에 이르는 논리적 과정 선고하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며칠 내에 7일 내에 항소 제기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형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정형은 우리 조문에 있으니까 큰 문제 없지만 우리 처단형, 형의 가중 사유가 있어요. 가중. 형을 올리는 것과 감경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감경 사유. 자, 비교해 봅시다. 형을 가중 사유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상 가중 사유. 법에 의한 가중 사유가 있고 또 하나는 재판상 가중 사유가 있는데 주목. 법률상 가중은요. 재판상 가중 인정 안 합니다. 왜? 재판상은 판사가 지 마음대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상 가중 먼저 하고 재판상 가중 인정 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가정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적 가정 가중한다. 의무적 가정 가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필요적 가중은요, 의무적 가정 없어요. 정리합시다. 재판상 가정 없다. 필요적 가정만 있고 의무적 가정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적 반드시 가정을 사요. 각칙. 자, 우리 각칙 번조에 의한 가정입니다. 각칙 번조에 의한 가정 뭐가 있습니까? 각칙 번조. 특수 무슨죄 있잖아요. 2분의 1 가중입니다. 상습 무슨죄 2분의 1 가중이에요. 자, 상습절도는 단수절도보다, 또 특수절도는 단수절도보다 2분의 1 가중합니다. 각칙 번조에 의한 가중. 두 번째는 특수 교사방조에 있어요. 자기의 지감독받는 자를 교사방조. 특수 교사방조. 자기의 지감독받는 자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교사일 때는 2분의 1 가중하고, 방조일 때는 정범과 동일한 행위란 말이에요. 똑같이 벌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는 누범. 내가 범죄범하고 난 다음에 감옥살에 맞춰놔서 3년 채 가기 전에 또 범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범 가중. 장기의 2배입니다. 이건 장기의 2배예요. 따라서 할까요? 장기의 2배 가중. 2분의 1 하면 틀려요. 장기의 2배 가중한단 말이에요. 자, 다음에 경합범 가중입니다. 경합범. 아까 봤죠? 4호적 경합범, 장기다에게 2분의 1 가중한다고 했죠? 경합범 가중입니다. 경합범 가중, 2분의 1 가중하잖아요. 그래서 각칙 번조에 의한 가중, 특수범죄들, 상습범죄들, 특수교사방조 2분의 1. 누범, 장기 2배예요. 장기. 경합법 2분의 1 가중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법률상 가중이고, 필요적 가중 사유입니다. 의무적 가중 없고 재판상 가중 없습니다. 문제는 감경이에요. 감경. 형을 다운시킨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상 감경, 재판상 감경이 있어요. 재판상 감경. 문제는 재판 두 개 다 있습니다. 아니 재판상 가중 없었는데 왜 이거 있는가? 감경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상 감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할까요? 장량 감경이랍니다. 장량 감경. 2분의 1 감경, 2분의 1 감경한단 말이에요. 교과서 어디 볼까요? 자, 우리 교과서 375쪽 표 볼까요? 교과서 375쪽에 그 표 있죠?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그 표 밑에 형의 가중환경이죠. 넘겨봐요. 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 교과서 376에 이 표 있죠? 특수교사방조, 또 누범, 경합범, 상습범, 그죠? 특수범죄. 다음에 강경사유죠. 필요적 감경, 의무적 감경인데 그 밑에 볼까요? 재판상 감경이라고 있죠. 장량감경. 범죄 523조 장량감경. 자, 범죄의 청사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니 장량하여 형을 감경한다면 틀립니다. 감경할 수 있다. 2분의 1입니다. 의무적 감경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 이게 재판상 감경, 장량 감경이고, 그러면 법률상 감경 두 가지가 있어요. 봤죠? 필요적 한다. 의무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의무적. 그래서 필요적 반드시 하는 거죠. 감경, 감면이 있어요. 감경, 감면. 감경은 형을 다운시키고, 감면은 뭡니까? 감경, 면제지요. 의무적도 마찬가지로 감경, 면제가 있단 말이에요. 감경, 감면이 있어요. 감경, 감경. 그러면 애워야 됩니다. 필요적 감경 사유에 뭐가 있을까? 형을 반드시 감경하는 거. 농하자, 심신미약, 종법. 이지죠? 종법. 필요적 감면 중지미수. 중지미수입니다. 각칙상 자수. 각칙에 있는 자수. 각칙에 있는 자수. 자, 교과서 볼까요? 자수 있어요. 각칙상 자수 필요적 감면이 있거든요. 377쪽 봐요. 거기 박스에 표에 있잖아요. 표에 동그랗게 친 게 있죠. 내외 폭통 방위 허무. 여기죠. 암기해야 됩니다. 이 내외 폭통 방위 허무. 내란 제가 내외 폭통 방위 허무. 예, 이렇게 놓고 자수했다. 이럴 때 형을 반드시 감경 면제한다. 자, 내외 폭통이 일어났으니까 대한민국을 방해하기가 허무하다. 이게 내폭통 방영후 가끔씩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다 틀립니다. 이게 틀려. 판례에서 안 틀리고. 자, 그리고 의무적 감경 뭐가 있습니까? 장애미수죠. 그리고 인지를 무사히 안전한 사고할 때 해방하기도 해방환경.
그렇지만 이무적하면 뭐가 있습니까? 불록미수 있죠? 불록미수. 그리고 외국의 형집행인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땠습니까? 헌법 불합치 빨리 고쳐라 내년까지 이렇겠죠? 그래서 이건 이무적하면 아직까지는 이무적하면 아까 봤죠? 사후적 경합법 형평 교류하되 형정하되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어요. 사후적 경합법 알겠죠? 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주목. 그러니까 자 다음 중 다른 거 하나 해가지고 농화제에 대한 판례, 심신미약에 대한 판례, 종범에 대한 판례 나오고 장애물질에 대한 판례가 나옵니다. 그럼 뭘 써야 됩니까? 이걸 써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걸 기본.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것이 교과서 377의 표인데 그 표를 처음부터 다 외우려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먼저 뭐만? 총론만 외우십시오. 총론만. 총칙만. 그죠? 총론. 총칙 봐봐요. 자, 일반적 가중사 있고, 자, 필요적 감경 있죠? 심신미약, 농화 방조. 필요적 감경, 총칙, 중지미술 봐요.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정리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자수가 나와 있는데 주목 잠깐만 봐요. 아까 각칙상 자수는 필요적 감면이지만 총칙에 있는 자수는 이무적 감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자수가 뭔가? 그 교과서 379 봐요. 379 외우면 자수 자백 자복이잖아요. 자수 자백 자복. 그래서 우리가 자수 자백 자복이 있는데 잠깐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칠판이 좁으니까 뭐 여기 좀 빼서 합시다. 자수. 자, 봐봐요. A가 B를 폭행했단 말이에요. 폭행했어요. 형법제 260조 폭행했단 말이에요. 자, A는 범인이죠. 범인. 피의자. 나중에 피고인 되겠죠. 자, B는 피해자죠. 피해자가 C 검사, D 경찰한테 고소했단 말이에요. 고소해가지고 C 검사, D 사경이 A에 대해서 수사한단 말이에요. 수사해서 나중에 검사가 재판 걸면 피의자가 A가 피고인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법원에서 재판한다면 이 법원에서 재판하겠죠. 1심, 2심, 3심으로. 그런데 주목. 범인이 누구한테? 수사기관한테 내가 범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이걸 뭡니까? 자수라고 합니다. 자수는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돼요? 수사기관한테 해야 돼요. 수사기관한테. 그래서 교과서 378쪽에 50조 있죠. 이란 거 봐요.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 있는 관세 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교과서 379쪽에 그 표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표 밑에 있는 거 자수에 관한 판례 정리라고 있죠. 자수에 관한 판례 정리 나와 있잖아요. 그게 나와 있죠. 자수인 경우 그 기억하고 니번 묶어놓고 별표 한 개입니다. 그래서 자수인 경우 있죠. 자수는 제3자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순히 자수다 전달은 자수 아닙니다. 자, D번 봐. 일부 자수도 가능합니다. 자, F번 자수해놓고 나중에 부인했단 말이에요. 한 번 자수는 영원한 자수입니다. 나중에 설사 부인해서도 자수의 효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있어요. 다음에 자 자수가 아닌 경우 있잖아요. A번 수사기관 아니한다고 자수 필요 없어요. 특히 2번 조심해. 2번 법인의 자수는 누가 해야 됩니까? 두모, 대표이사, 감사가 자수해야 되지. 쫄병들 종업원의 자수는 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무적 감면할 수 있어요? 없어? 없단 말이에요. 대표이사 자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기 범죄사를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랍니다. 다음 있잖아요. 법원이라든지 검사의 신문에 내가 범인이다. 범죄에서 승인한 거. 이걸 우리 뭡니까? 자백이라고 하죠. 자백.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의 신문에 응하는 거. 자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목. 반의사불벌죄, 폭행죄, 반폭협, 명출명, 외폭, 외구, 과상. 반의사불벌죄에서 범인이 피해자한테 한 게 이게 자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당신 때렸다. 자복. 범인이 피해자한테. 그래서 자복은 누구한테 한다? 범인이 피해자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교과서 378쪽에 52조에 이 항목이에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가 자복. 자복은 누가? 범인이 피해자한테. 알겠죠? 자복이란 말, 자복. 그래서 이렇게 자 범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자수. 반환부재에서 피해자한테 한 것은 자복. 그리고 법원에 한 것은, 법원의 신문에 응한 것은,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한 것은 자백이죠. 이런 걸 우리가 봤고, 총 책임 자수는 의무적 감면. 각 책임 자수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적 감면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있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380조 보면 형의 가감대가 있잖아요. 형을 가중 강경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자 순서가 있어요. 순서 교과서 381쪽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 있죠. 표 있죠. 자 외웁시다. 각특루 법경자. 자 순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가중 사유가 있죠. 또 수많은 감경 사유가 있죠. 그러면 주목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따라서 할까요? 각특루 앞에서 법을 경작하자. 법경작입니다. 각특루 법경작이란 말이에요. 각특루 법경작. 그러면 첫 번째는 1순위가 뭐야?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이란 말이에요.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이니까 요거죠. 1순위. 요거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1순위란 말이에요. 두 번째 2순위는 특수교사방조예요. 특수교사방조. 아 이거네. 요게 특수교사 2순위네. 다음에 누범 장기 200가중이죠. 누범 가중. 이게 3순위입니다. 3순위. 지금 수많은 가중 감경 사였을 때 순서 어떻게 정할까? 각특루 법경작입니다. 다음에 각특루 법은 뭡니까? 법률상 강경입니다. 법률상 강경. 요거 잤습니까? 법률상 강경 요거 많죠? 이거 많잖아요. 이거 쭉 많네 이거. 얘도 많네. 이거지. 이것이 뭐다? 4순위란 말이에요. 4순위. 경합범 가중 장기다에게 2분을 가중하죠. 5순위죠. 5순위. 자 여기네. 경합범 가중. 5 경합범 가중. 각특루 법경 마지막 장량감경 마지막이죠.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재판상 감경 장량감경이라죠. 장량감경. 여기는 장량감경. 그래서 수많은 가중 감경 사유가 있을 때 각특루에서 각칙본조 특수교사방조 누범가중 각특루 법경자 순서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주목 법률상 감경 사유가 수개했을 때는 따라서 합니다. 거듭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 수개 거듭 감경. 그러나 장량 감경은 단 이래만. 그러니까 법률상 감경 사유는 거듭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량 감경은 단 1회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몇 쪽? 381쪽에 밑에 있는 표가 봐요. 사형은 어떻게 감경합니까? 무기 20에서 50. 무기 20에서 50. 다음에 무기는 10에서 50. 나머지 다 2분의 1이에요. 딱 하나. 자기가 상실만 얼마? 7년 이상이죠. 나머지 다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주목 처단형. 형을 가중 감경해가지고 드디어 형이 정해졌어요. 처단형이. 하는 징역 3년. 상하는 징역 7년이에요. 그러면 징역 3년에서 징역 7년 범인에서 드디어 판사가 땅땅 선고형한데 그럼 무조건 3년, 4년, 5년, 6년, 7년 있는데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라 양형이 있어요. 양형사유가 있거든요. 교과서 몇 쪽? 382쪽 볼까요? 382쪽. 382쪽 보면 자, 그 표 있지요, 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의 정황. 그래서 자, 외울까요? 양형 참사 사유, 연지성, 박지성의 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지성이가 환관이다. 넷이다. 이걸 누가 결정했다? 동수가 결정했다. 외웁시다. 연지성, 환관, 동수 결정. 따라서 합니다. 연지성, 환관, 동수 결정. 어차피 징역 3년 하한이죠. 징역 7년 범인에서 하한이고 징역 7년이 상한인데 자, 이 범위에서 형을 정한단 말이에요. 정한테 자, 어디 간다? 연지성, 연령, 지능, 성행, 환경,
관계, 동기, 수단, 결과, 정황. 다시 합시다. 연지성, 환간, 동수결정. 그래서 연령, 지능, 성행, 환경, 관계, 동기, 수단, 결과, 정황. 알겠죠? 이 범위에서 형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드디어 징역 5년 땅땅 때린단 말이에요. 5년 때린단 말이에요. 이 범위에 정하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보니까 양형이라고 합니다. 봐봐요. 법 적용에서 가중하게 가지고 각통도 벗겨내게 해서 드디어 판사가 때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교과서 384. 자, 판결 선고 등 고금일수 통산이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미결 고금일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결 고금일수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절도를 범해가지고 1심, 2심, 3심 해가지고 4개월 동안 구속돼서 재판받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 징역 1년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 4개월 동안 갇혀있는 기간 나중에 형기에서 공제해줘야 돼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판사가 재량했단 말이에요. 뭐 3개월 공제하든 2개월 공제.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그래서 거기 1항 있죠. 판결 선고 중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한다. 산입할 수 있다. 산입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부 산입도 됐는데 지금은 전부 산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3번에 판례 있죠. 동그라미 3번 밑에 동그라미 3번 판례 있죠. 거기 리을 번 봐요. 전부를 번영에 산입해야 됩니다. 알겠죠? 2응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응번. 2응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85쪽에 58조는 최근에 개정된 거예요. 2항 3항. 알겠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2항 3항.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형의 적용까지 했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